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실지 잠시 후 이항복 세법 전문가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가주에서 30년 넘게 사역하듯 섬기시는 이항복 공인회계사님과 함께 2025년 연말 세금 준비와 새로운 세법, 트럼프 감세 법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점점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9월이 다 갔습니다. 네, 네, 내일이면 오늘. 10월이에요. 예, 맞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이제 우리 회계사님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바빠지실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세법에 있어서는 회계사님 먼저 이번 좀 새로운 감세 법안이 생겼잖아요. 네. 그 법안이 2025년 납세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이번에는 25년도 7월 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의하신 그 트럼프 감세 법안이 통과돼서 네.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25년도 중간에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네. 2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네. 저희에게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큰 혜택이 있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트럼프 감세 법안, 보통 우리가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라고도 약자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명 트럼프 감세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2025년 7월 4일 대통령 서명으로 정식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해 주시죠. 네네. 네. 워낙에 2017년도에 트럼프 법안이 발의돼서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또 2025년도에 법안이 통과 안 됐으면은 네. 저희가 굉장히 세금상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었는데 새로이 법안을 더 좋게 만들어서 네. 많은 혜택을 특히 고소득자는 더 많은 혜택을 이게 볼 수 있게 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조목조목 한번 네.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좀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번 법안으로 소득세율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득세율이 2017년 그때는 이제 최고 세율이 37%였어요. 네. 39.5%였어요. 근데 지금 바뀐 세법은 37%로 바뀌었고 네. 그리고 7단계의 세율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10%, 12%, 22%, 24, 32, 35, 37까지 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세금이 적용되는 구간도 이렇게 넓어졌어요. 한 2.8% 넓어져 갖고 네.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넓어져서 전반적으로 낮은 세율, 꽤 많이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될 거고 네. 또 고소득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네. 각 소득세율 구간은 좀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네.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네.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텍서블 인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표준 공제나 그런 기본적인 공제를 뺀 다음에 텍스가 적용되는 텍서블 인컴에 대해서 23,850불까지 10%, 네. 그다음에 96,950불까지 12%, 그다음에 한 20만 불까지 22%, 40만 불까지 24%, 네. 50만 불 32%, 75만 불 35%, 그 이상은 75만 불 이상은 37% 이렇게 이제 7단계로 나눠졌습니다. 이 세율이 영구적으로 적용되게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폭이 넓어지네요. 더 커지네요. 그게 단계별로 네. 이렇게 누진세 계단식으로 법률이 적용되는 그 누진세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됐는데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구조고 그렇군요. 전반적으로는 다 누구나 다 유리한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네. 표준 공제도 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표준 공제는 어느 정도가 인상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네. 네. 우리가 표준 공제는 이제 우리가 항목별 공제가 아닌 경우에 누구나 다 적용되는 네. 표준 공제라고 있습니다. 이 표준 공제가 만약에 이 법안이 안 만들어졌으면은 예를 네. 들면 개인 싱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8,300불까지가 디덕션이었어요. 근데 네. 거의 그 배가 됐습니다. 15,750불까지. 네. 또 결혼해서 신고하시는 분은 31,500불까지. 네. 이 표준 공제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좋은 거죠. 네. 예. 요즘 같이 좀 많이 경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 공제가. 그렇습니다. 많은 네. 도움이 되고 네네. 또 추가로 65세 이상인 분은 시니어 디덕션이라고 그래갖고 네. 1인당 6,000불씩 더 공제를 할 수 있게. 아, 그래요. 그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12,000불을 더 추가로 공제하죠. 네.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신고에서 31,500불에 12,000불 하면 43,500불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텍서블 인컴에서.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세금을 안 내겠다 했는데 네. 그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공제액이 이렇게 많이 커졌으니까 네. 대부분 이제 그게 많이 적용이 돼서 그렇군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 베니핏만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제를 세금을 안 내게 되시고 네. 다른 수입이 있다고 그래도 많은 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이 혜택은 영구적인가요? 한시적인가요? 이 혜택은 이제 6,000불씩은 이제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게 네. 2028년도까지 그렇군요. 202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6,000불씩. 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자기 소득이 예를 들면 이제 부부 공동 신고할 경우에는 15,000불 이하일 경우에 네. 이게 적용되는 거죠. 네. 네네. 그렇군요. 하여튼 많은 액수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하니까 네. 많은 혜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또 자녀를 두신 분들은 또 자녀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자녀 세액 공제는 이제 영구적으로 또 이게 만들어졌는데 17세 미만의 자녀들. 네. 17세 미만의 자녀들이 그동안 2,000불이었는데 2,500불까지. 네. 그리고 또 이제 환불 받을 수 있는 액수도 정해졌는데 1,700불까지 환불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환불될 조건이 되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자녀한테 1인당 2,500불씩 혜택을 보니까 꽤 큰 혜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환불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1,700불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조건은 어떤 조건들이 될까요? 환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금 계산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공제액을 빼서도 그게 이제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공제액을 빼서 이렇게 나머지가 생겼다. 그러면 그 돈을 이제 현금으로 직접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네. 지금 이제 영구적으로 변화된 것들이 영구적으로 결정이 된 것들이 좀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결정들은 혹시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면 변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법을 다시 네. 만들면 또 변화될 수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지금은 영구화가 됐다. 맞습니다.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고세율 거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이 좀 높은 주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고세율주 네. 거주자들에게 큰 관심사였던 네. 이 솔트 공제라고 하나요? SALT 공제, 이 공제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뭔지 아직까지도 조금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솔트 그러면 소금인 줄 아시는데 이게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첫 머리자만 따서 네. 솔트 공제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워낙은 10,000불까지였거든요. 소금이 그동안에. 아니고. 네네. 10,000불까지였는데 그거를 이제 40,000불까지 40,000불. 확장을 해서 네. 이번에는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항목별 공제가 많게 생겼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재산세가 좀 높은 좀 이렇게 높은 그러니까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 네. 그 재산세 많이 내시는 분들한테 이게 4만 불까지 적용되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만 불로 제한돼 있었으니까 네. 항목별 공제가 적었는데 이제 4만 불까지 이제 적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높은 주가 캘리포니아, 네. 뉴욕, 뉴저지 이런 주가 재산세가 높은 주예요. 네. 예,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항목별 공제 4만 불까지 추가로 이렇게 공제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항목별 공제하면 이제 집 모기지 이자도 있고 네. 또 재산세도 있고 또 자동차 등록세도 있고 교회 헌금도 다 합쳐서 네. 공제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이제 2025년도에는 이제 많은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어떻게 이런 항목들이 이런 변경 사항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많이 도움이 되죠. 네. 예. 요즘은 뭐 웬만하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00만 불이 다 넘으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한 뭐 1.25%만 적용하더라도 12,500불이 되니까 네. 그 외에 이제 딴 세금도 합쳐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한 없이 이제 그 적용받을 수 있죠. 추가로 예전하고 다르게. 네네. 집을 좀 여러 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채 보유하신 분들은 그 만약에 렌탈로 하면은 그건 따로 이제 계산되고 따로 계산이 되고. 이건 자기 주 거주지에 한해서.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집이 두 채면은 두 채까지는 이제 적용할 수가 있죠. 자기가 네. 살고 있는 집이면. 네네. 세컨하우스로. 지금 이 세율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렌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될까요? 렌트 하시는 분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냥 네네. 주택 보유자들에게만 네네. 주택 보유자만 네, 주택을 한해서입니다.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요즘 좀 이제 식당 등에서 받는 팁 소득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으시거든요. 네네. 이런 팁 소득도 공제가 될까요? 예, 요번에 이제 새로 생겼는데 네. 팁 소득 그러니까 뭐 식당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호텔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이제 관습적으로 이제 저희가 레귤러리 이제 주는 그러한 팁들을 받으시는 네. 분들이 2만 5천 불까지 팁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네. 요즘 사실 팁도 굉장히 좀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소득도 꽤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항상 저희가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팁 소득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빼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소득에서. 네. 그러니까 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리밋이 2만 5천 불. 2만 5천 불까지 팁 인컴은 2만 5천 공제를 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버타임 초과 근무 수당. 이 네네. 오버타임도 공제가 되나요? 네, 오버타임도 그 반 12,500불까지 네. 12,500불까지 초과 근무 수당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다 한시적인 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네. 네. 아까 그 팁 소득도 네, 2028년까지만 맞습니다. 공제가 네. 되고요. 네. 그리고 한시적이라고 그러죠. 네, 한시적으로 공제가 되는 부분들은 팁 소득, 초과 근무 수당,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시니어 스탠다드 디덕션 이 그거는 부분도 이제 한시적이죠. 예. 시니어 스탠다드는 6,000불.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아, 시니어 그런가요? 스탠다드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요즘 이 자동차 대출도 상당히 이게 자동차 값이 올라가서 네. 이자도 이 대출 이자도 공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네, 어떤가요? 예, 이번에도 이게 새로 생긴 건데 네. 자동차를 미국에서 조립한 차에 한해서 새 차에 한해서 모든 차가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게 쓰는 아니고. 차 요즘 많이 우리 여러 나라에서 여기 와서 관세 내기 싫으면은 네. 미국에서 제조하라는 그 법하고 일맥상통하게 네. 미국에서 조립한 차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융자를 했을 경우에 네. 그 이자 액수가 10,000불까지는 이제 공제해 줄 수가 네. 있죠. 네.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한해서만 혜택을 그렇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최대 10,000불까지 허용이 되고요. 이것도 한시적인가요? 네네. 이것도 저기 한시적입니다. 네, 이것도 한시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뭐 상속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데 상속세 면제 한도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 상속세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쭉 올라갔는데 네. 2026년은 1,500만 불 하고 부부 같은 경우는 3,000만 불까지 네. 공제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공제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기가 그 상속세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그 큰 저기 혜택이죠. 미국에서는 네. 상속세를 안 내니까. 이 상속세는 또 한정적인가요? 영구적인가요? 상속세는 이제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영구적으로. 네. 네네. 감가상각 공제도 좀 확대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기업에 이제 큰 혜택이 되는데 네. 2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장비나 무슨 뭐 이런 가구나 픽스처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2.5 밀리언 250만 불까지 공제를 하고 네. 또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추가로 100% 취득연도에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큰 기업에 이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취득한 당해 바로 그냥 비용 처리되니까요.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트럼프 감세법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네. 오늘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은 법안들을 소개를 네. 해드렸습니다. 네. 뭐 소득세율부터 쭉 시작해서 감가상각까지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 네. 우리 회 기사님께서 오늘 주신 이 법안들 하나하나를 아주 쭉 처음부터 좀 한번 쫙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득세율부터. 예. 네. 그러니까 이 법안들이 이제 중요한 법안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더 훨씬 많군요. 예. 네네. 작은 것들이 많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전기차 공제하는 거 있잖아요. 7,500불. 그게 오늘까지입니다. 9월 30일까지. 네. 예. 그럼 오늘 이후에 이 자동차를 그 혜택이 없는 거죠. 크레딧이 없는 거죠. 없군요.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많은데 네. 아주 중요한 것들만 일반적인 것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율이 중요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디덕션 네. 그거는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죠. 또 65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네. 세금에 대해서 그 시니어 세금이 또 이렇게 디덕션이 올라간 거, 네. 또 자녀 있으신 분도 자녀 혜택을 많이 받으시고 자녀 공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항목별 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솔트, 스테레노컬 텍스 네. 공제, 그다음에 팁 인컴, 오버타임 인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자동차 이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새로 생긴 법안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도 이제 확대돼서 적용되고 감가상각도 크게 확대돼서 적용되고 이렇게 큰 것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예.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이런 예, 부분들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혜택이 없을까요? 혜택이 많죠. 그건 네. 거의 100% 혜택 받는 거죠. 네네. 성도님들이 그러면- 내시는 헌금에 대해서는 네. 그것도 이제 항목별 공제에 들어가니까 네. 그것도 같이 이제 이 4만 불 받는 그러한 저희 솔트 그 법안에 같이 더해지니까 그 많은 법안에서. 공제 액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까지 쭉 우리가 감세 법안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네. 이 절세 전략 요약 연말까지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절세 전략이 있다면 네네. 우리 회계사님께서 좀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이 이제 가장 중요할 때죠. 이제 네, 그렇죠. 마지막 4분기가 시작됐으니까. 네. 이제 또 10월 15일은 이제 또 사실 2024년도 세금 보고 개인 세금 보고 주식회사 세금 보고 마지막 연기엔 사람이 마지막 세금
그 마지막 세금 보고해야 되는 네네. 그 만기일이에요. 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세금 보고 못 하시고 못하신 연장하셨던 분들은 연장하신 분들 10월 15일까지 꼭 하셔야 10월 됩니다. 15일까지 예, 많은 네. 분들이 연장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넘으면은 그때 이제 세금 벌금이 보고를 못 나오나요? 하면은 세금 보고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자가 한 달에 붙죠. 5%. 네. 그다음에 또 만약에 내일 세금이 있으면은 0.5%. 네네. 거기다 또 이자가 또 복리로 연 8%. 그게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네요. 6.2% 한 달에. 네. 그게 이제 굉장히 높은 하니까 네. 바로바로 이제 세금 보고를 이제 맞습니다. 안 하셨으면 빨리 해야 되고. 잊지 마시고 꼭 챙기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잊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네. 가까운 또 회계사님들 찾으셔서 맞습니다. 이 부분 꼭 네.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 많은 법들이 새로 생겼으니까 네.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이제 뽑아 보면은 그 이제 그 IRA하고 401k 납입시키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누구한테나 거의 적용되는. 네네. 그래서 만약에 50세 미만이면은 7,500불까지 IRA 납입하셔야 되고 아, 그다음에 이제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0불 더해서 8,500불까지. 네. 401k는 이제 23,000불까지 그리고 이제 50세 넘으면 35,500불까지 불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회 이제 그 헌금 세액공제 가능하니까 100% 그거 하셔야 되고 네. 또 이제 연말에는 이제 또 우리가 가령 캐피탈 게인 텍스가 늘었다. 예를 들면 집을 팔아서 이제 이익이 생겼다든가 네. 렌탈 프로퍼티를 팔아서 생길 경우에 그거를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줄이려면은 또 이렇게 내가 주식을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주식에서 내가 손해 나는 거를 팔아갖고 손해를 만들면은 그렇군요. 되죠. 손해를 네. 만들면 되는데 주식을 손해를 만들고 바로 또 이렇게 다시 사면 안 되고 그게 네. 30일 지난 다음에 사야지 인정을 받아요. 네. 예, 그런 투자 손익을 조정하는 거죠. 네. 투자 손익 조정해서 세금 안 내게 하고 또 이제 의료비, 건강저축, 네.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는 이건 한국 분들이 많이 안 하세요. 네. 굉장히 큰 혜택인데. 아, 그래요? 예, 개인의 경우는 이제 4,300불. 네. 부부 같은 경우는 가족은 이제 8,650불까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납입할 때도 혜택을 받으시고 네. 그게 이제 또 잘아요.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IRA처럼 꽤 큰 혜택을 받는데 네. 한국 분들이 별로 안 하시거든요. 몰라서 안 하시고 네, 안 이걸 하시는 꼭 건가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 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네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느 분한테 저희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아무래도 보험하시는 보험하시는 분한테 분들한테. 건강보험이니까 네네. 보험하시는 분한테 하시면 좋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또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부동산에는 그래서 부동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게 또 이제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새로 법인을 그럼 그 법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네. 지금까지 이제 개인 소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혹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올해 내가 사업이 좀 안 좋아서 내 비즈니스를 클로징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감안을 해서 하면 좋겠네요. 좀 세법적으로 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런 거 잘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네. 세금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네. 예, 그 손해 난 만큼 이제 세금 적용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걸 잘 적용을 하셔야 되죠. 네. 자녀 은퇴자 혜택 체크로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나 시니어 디덕션 확인 이런 것도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그렇죠. 네, 네네. 가까운 세무사 또 우리 회계사님들 꼭 찾으셔서 이런 부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네. 좀 이런 준비를 만반에 좀 잘 하시면 올해는 특별히 다른
다른 해보다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법안으로 바뀐 네네. 게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내가 이제 보고할 세금들 쭉 W2나 뭐 여러 가지 그 인컴의 예상소득을 전부 다 이제 리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늘었으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항목별로 제외할 것들 그리고 내가 IRA나 뭐 HSA 같은 거 투자해서 줄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하고 해서 또 새로 또 이제 시니어 디덕션이나 차일드 텍스 크레딧 이렇게 바뀐 것들로 네. 해서 전부 드래프트 해서 그 담당 회계사들이 잘 아니까 그거를 같이 이제 상의해 보면은 금방 내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다 네. 이걸 예상하는 게 지금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네. 굉장히 좋죠. 상담을 4월 달에 좀 하는 것보다. 그렇죠. 다 지난 다음에 하는 거는 사후 약방문이니까. 네, 맞습니다. 지나기 전에 미리 저희 절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상담도 좀 미리미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상담받을 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 미루지 분기가. 마시고 지금 네네. 우선 2024, 2025년 세금 보고를 먼저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네. 그리고 올 한 해의 어떤 그런 소비나 소득에 대해서 네. 좀 다시 한번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또 내년에 우리가 텍스 보고를 할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이 시간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 세금 보고는 꼭 4월 달에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세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최고 세율이 37% 정도 되고 네. 이렇게 굉장히 내 소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세금은 이제 단순한 의무가 아니고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준 재정을 네. 지혜롭게 관리하는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네. 좋은 절세 혜택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세법 전문 이항복 회계사님 함께 하셔서 2025년 연말 세금 준비와 트럼프 감세 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항복 세법 전문가 연락처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전화번호는요. 213-369-0921입니다. 네. 네. 이항복 회계사님 연락처 안내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213-369-0921번, 213-369-0921번이고요. 오피스는 6940 비치블루버드 스윗 넘버 D601 뷰에나파 캘리포니아 9062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와 회계에 대한 문의 이항복 회계사님께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꼭 알아야 할 세법 정보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는 좀 많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